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의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죠. 시장과 시의장은 물론 일선 구청장들도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됐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물들도 있는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재선 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에 당선된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최형욱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시의원으로 활동하다가 구청장님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실제 시의원 때는 잘 몰랐지만 구청장 자리가 정말 좀 막중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정말 그 결정해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일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시의원으로 활동하실 때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적을 바꾸셨더라고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제가 8년간 그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시의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접하고 사실은 정치를 그만둘까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지난해 2월 당시 그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 측에서 네. 한번 민주당으로 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죠. 네. 그런데 재차 이렇게 젊은이들이 떠나는 부산을 이대로 둘 수 있느냐. 정말 부산 한번 바꿔보자. 그게 좀 앞장서달라. 이런 제안을 받고 민주당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청장님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동구와의 인연이 궁금해요. 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랑동 45번지 출생이고요. 네. 제 집사람 또 장인 어르신께서 네. 철도 공무원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초랑에서도 태어났고요. 이게 이제 둘 다 이제 초랑 출신이죠. 그러시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동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겠어요? 뭐 남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네네.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동구가 실은 뭐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원도심 공동화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도시 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국의 광역시 기초 단체 중에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전국 단위로 봤을 그렇습니다. 때까지도요? 네. 65세 이상 어르신이 24%가 넘어서니 초고령 도시이죠.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그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네. 부산역 재개발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재생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네. 미래가 굉장히 밝은 잠재력이 큰 도시. 그래서 저는 동구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네.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미래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현재가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어떻다고 평가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네. 지난 그 선거 때 네. MBC에서 이제 취재를 왔었습니다. 네. 동구를 무엇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야구에 있어서 네. 9회 말 2사말루다. 9회 말 투아웃. 예, 네. 투아웃 2사말루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동구가 네. 우리 안타를 치고 나가면 네.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을 하면 지금의 침체를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동구로서는 중요한 시기다.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동구가 갖고 있는 숙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도 동구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더불어서 도시재생 사업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지난 2010년부터 사실은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동구 지역에서 굉장히 크게 추진되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경제 기반, 그다음에 교육 기반, 문화 기반들을 동시에 재생을 시켜야만 이게 제대로 된 도시 재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침 문재인 정부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그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부족한 도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체육, 공원 시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나 어린아이 놀이터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춘 도시로 이번에 한번 바꿔놓고 싶습니다. 동구 주민분들 굉장히 기뻐하시겠는데요. 네네. 그래도 부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잘 진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죠. 네. 그건 사실은 이제 북한 재개발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 재개발 사업을 그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북한 재개발 사업과 연관된 우리 전체 우리 동구 지역의 이 개발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네. 북한의 철길 도로가 이제 열린다. 이런 시대가 온다면 바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지나서 평양, 신의주 또 저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 네. 런던까지 가는 유라시아 횡단철도 그것이 바로 부산역에서 출발하고 또 마지막 또 도착하는 그런 역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앞으로 물류와 사람이 넘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부산항을 출발해서 유럽까지는 한 40일 정도의 그 컨테이너로 가면 그렇는데 기차로 가면 20일 만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항 재개발 지역과 부산역 역세권 재개발 지역, 그다음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상권, 그리고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그 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북항 재개발은 해양수산부, 부산역은 그 국토부, 그다음에 상권화의 승하라든지 부산역에 추진되고 있는 창조경제 플랫폼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이제 동구가 철도나 항만이라는 국가 중추 시설 때문에 도시 발전이 저해되어 온 만큼 여기에 동구가 참여해서 네. 우리 동구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교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동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네요. 부산진 시장도 있고 평화시장도 있고 네. 자유시장도 있고요. 이 시장들은 사실 대표적인 시장이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은 좀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힘들다고 다들 아우성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조방을 중심으로 한 진시장, 남문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또 골드 테마 거리, 네. 이곳이 사실은 한강 이남의 최대의 상권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적인 부산시의 인구 감소, 소비력의 감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이 시장들이 부산 시민들을 대상 아니면 영남권을 대상으로 한 이제 시기는 지나갔다. 네. 그래서 좀 더 소위 말하자면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서울의 동대문 시장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정말 아시아에서 관심받는 그런 상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조방을 중심으로 한 그 상권이 정말 그 아시아에서 주목받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그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기반으로 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부산, 메이드 인 조방, 이것이 하나의 브랜드화 되어서 새로운 그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될 때 이제 상권이 좀 활성화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구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구도심만으로서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잖아요. 네. 자랑을 좀 해주세요. 동구는 정말 저는 보석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외관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조선통신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옛날 청나라 때 그 청관이 또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텍사스 거리라는 그런 거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부산을 어떻게 되면 부산이 국제도시라고 할 때 이 지역을 떼어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삼복도로 위에서 바라다보는 부산의 참 정말 멋진 조망,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낸다면, 이런 것들을 잘 콘텐츠화해서 이 관광 상품화 한다면 아마 여기가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주목받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 이외에도 네. 지금 동구 구민들과의 소통을 또 많이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귀가 좀 열려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제까지 사실 우리 동구에 12개 동이 있는데 각 동을 이렇게 돌면서 주민들하고 이제 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 격식 없이 원형으로 모든 질문을 다 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네. 과거와 달리 굉장히 많은 그 제안과 이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생생한 목소리들을 구성에 잘 반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간부 직원들과 아침에 네. 조찬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대1로 그 간부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다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만간 이제 SNS를 통해서 이 제안을 할 건데, 동구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는 분하고 제가 사실 티타임을 가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본래는 구민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니면 뭐 세계 어디에 계신 분이든 동구 발전을 위하시는 분이라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점심을 쏩니다, 이런 이제 제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게 또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차 한 잔은 괜찮으냐, 네. 그러니까 차 한 잔은 괜찮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과 티타임, 이런 이제 소통 시간을 갖고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동구 어느 곳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동구청장에 당선되신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